최근에 세운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건데, 공중보행로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철거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공중보행로가 대체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길래 1,100억이나 들여서 설치한 구조물을 왜 이렇게 빠르게 철거를 하려고 하는지 현장에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나와봤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이 공중보행로 쪽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인데요. 기존에 이 보행로가 설치되기 전에는 아래쪽 구조물이 이제 주차장이었어요. 이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잠시 정차를 하고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 구조물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게 된 거죠. 지금 눈앞에 보시면은 그 꽃시장에서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공중보행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으면은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지금과 같이 철거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실제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 10% 정도 수준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공중보행로 위를 한번 좀 올라가 볼게요. 낮에는 좀 괜찮은데 어둑어둑해질 때 이 공중보행로 위로 올라가면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요합니다. 저는 사실 진양상가 그리고 이제 세운상가 라인을 사진 찍으러 자주 왔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를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좀 독특한 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상층부에 자리 잡혀 있고요. 이제 아래층 라인은 상가 시설물들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앞쪽으로 가면은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공중보행로입니다. PJ 호텔이고요. 지금 위치를 좀 보시면은 진양상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인현상가를 지나서 지금 PJ 호텔 쪽 라인을 제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토요일 1시경인데요. 실제로 이 공중보행로를 걷는 사람이 저 외에 지금 눈앞에 한 분 딱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이 공간을 찾아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도로로 치면은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좀 더 편안하게 신호등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빠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공중보행로 자체가 인근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래쪽에 PJ 호텔 쪽에도 카페베네 그리고 보배반점 위치해 있는 식당가들이 있는데, 이 상권을 지나다니는 사람의 동선이 공중보행로와 1층, 지상층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공중보행로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들은 여러 개가 놓여져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아래쪽에 보이는 CU 편의점을 가고 싶다, 아니면은 카페베네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려가기가 너무 불편한 구조인 거죠. 결국 실제 1층 상권과 단절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행로에 설치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주변 지역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것이 설치함으로써 어떤 외부에서 찾아오는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용합니다. 도시재생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죠. 그래도 1,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으니 이것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최근 공중보행로에 대한 철거가 이제 진행이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혈세 낭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세운상가 라인에도 MZ들이 찾아오는 상권이 있어요. 바로 대림상가 라인인데 20, 30대의 좀 방문이 높은 장소입니다. 샘플커피라는 브랜드도 유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림국수, 이 안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F&B 매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예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장소가 바로 대림국수 본점이고요.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전 처음에 대림국수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시작점에 대한 부분,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림상가에서 이름을 따와서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작은 펍이나 카페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P 바라던가 갤러리 관련된 공간들도 꽤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공방 같은 형태도 뒤쪽으로 좀 보이는 형태고요. 지금 아메다 분식 같은 장소도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 풍경이 참 재미있는 게 오래된 뭐 실리콘 그리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장소와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카페, 식당들이 좀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좀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 대림상가 라인 쪽을 많이 이용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야장을 활용한 공간 구성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철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가을, 봄에는 이제 이런 야장에서 좀 카페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대림상가 라인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림상가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를 하나 꼽으라 라고 하면은 챔프 커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커피가 맛도 맛이지만은 앞에 야장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야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 더운 여름이라던가 특히 추운 겨울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가을 후반부에 매출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매출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볼륨이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세운상가 라인을 임장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는 사실 이 공간을 다니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상가에서 또 보행로를 넘어가게 되면은 저기가 바로 세운상가죠.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청계천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세운상가의 공중보행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장소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역에서 회원역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이제 고가인데요. 그런데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눈으로 보셨다시피 공중보행로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만은요, 서울로 7017과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이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장소와 이용하지 않는 장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주변은 이렇게 꾸준하게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라간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는 와중에 과거의 건물들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CCTV 대리점, 뭐 삼형전자, 저 간판 너무 멋진 게 대림 슈퍼마켓. 실제 저 어릴 때 동네 슈퍼마켓 가면은 저런 마켓 형태로 쓴 간판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하이퍼마켓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오래된 세월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죠. 업소용 오락기 전문점. 여기 그 찬찬지우바라는 곳도 되게 유명한 집 중 하나예요. 그래서 대림상가 쪽 임장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뭐 커피도 좀 마셔보시고 식당가도 한 번씩 들러보면은 재밌는 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장 때 그냥 상권만 보지 마시고 그 현장 맛집들도 잘 탐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거리들만 보고 부동산 시세만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인근에 좀 괜찮은 카페나 식당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왜 그 공간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투자 활동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대림 상가를 돌아봤고요. 제가 챔프 커피 앞에 야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점심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차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챔프 커피입니다. 좀 시간 지나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상가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챔프 커피다. 그래서 한번 좀 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운상가 라인은 을지로 3가와 을지로 4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을지로 3가 라인에는 오피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금융이라던가 통신사, 보험사, 다양한 대기업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반대로 지금 제 측면으로 보시는 을지로 4가역 방향의 라인은 을지로 트윈타워가 입점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평일 점심에 을지로 4가 인근과 을지로 3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직장인들에 대한 밀집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을지로 4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조금만 더 이동하면 광장시장도 있고요. 이제 중부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이 과거부터 자리 잡혀 있어서 오피스로 운영되는 공간과 과거부터 시장 형태로 상업지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 요 세운상가를 기준으로 나눠진다. 이런 특징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대형 시설물을 만들기 전에 좀 충분한 고민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활성화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마치 내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는데 MD를 맞추지 못하고 적정 임차 시세를 맞추지 못해서 그 공간이 좀 공실로 남아있는 그런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아마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공중보행로 다니시는 분들보다 이 아래측 지상층의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 네,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인연상가 측면으로는 이제 오래된 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고 장사도 꽤 잘 됩니다. 그리고 맛집이기도 하고요. 거의 40년 이상 된 매장들도 이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외부에서 좀 노포를 찾아오는 그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 주말에는 볼 수가 있고, 근데 아직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안쪽까지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광장시장을 가던가 아니면 요즘 경동시장 쪽도 많이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지금 PJ 호텔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 네, 뒤로 보이시죠? 인쇄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북스토리, 그리고 명암천구, 프린트시티, 그리고 곳곳에 광고, 산업, 금박 이런 매장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구는 이렇게 예전부터 활성화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상업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소규모 상업지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공간이 바로 세운상가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안쪽 작은 골목으로 들어오면 풍경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주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간들이 다 문을 닫은 걸 볼 수 있는데, 평일에 오게 되면은 다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금박, 봉투, 재단, 고주파, 하청 전문, 봉투 만드는 곳,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이 상권을 지탱하는 배우 세대가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임대공장 1층에 20평,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 원. 중구다 보니까 임차료가 엄청나게 저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출사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 나오는 장소들은 거의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게들이에요. 고깃집, 생선구이집, 그리고 분위기도 이게 진짜 노포구나, 그래서 나 노포 맛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고민할 필요 없이 세운상가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이라고 하면은 여의도를 보던 강남 쪽을 가던 잘 먹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산수 갑산이라는 매장인데요. 여기가 순대로 유명한데 순대가 그냥 순대가 아니에요. 대창 순대거든요. 그래서 양도 상당히 푸짐하게 주고, 여기가 수요 미식회에도 나왔었고 생활의 달인, 최자 로드, 유튜브나 이제 공중파 방송을 많이 탔던 그런 매장이고요. 실제 지금은 사람이 좀 적은데 웬만한 시간대에는 웨이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자창업스쿨 채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요. 날것의 현장 모습들을 좀 자주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나중에 생각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고 여러분께 현장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하는 상권에 대한 어떤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충무로역에서부터 이제 세운상가 라인까지 한번 쭉 걸어보면서 공중보행로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세운상가 주변의 상권의 모습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현장에서 잘 담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인사이트 있는 현장 상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